안녕하세요. 오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분께서 직접 남겨주신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 30년, 50대 중반. 인생의 절반을 함께 걸어온 남편과 이제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젊을 땐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르면서 변해버린 마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관계. 새벽에도 이어지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반복되는 거짓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끝내야만 하는 잘못된 관계일까요? 오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에 접어든 50대 중반의 아내입니다. 저의 삶은 대체로 집 안에서 흘렀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밥상을 차리고 소소한 살림을 꾸리며 하루하루를 채워왔죠. 직장 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나눴고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대로 회사에 묶여 살다시피 했습니다. 바쁜 현장, 끊이지 않는 프로젝트, 사람 사이의 긴장들 그는 늘 바빠야 했고 우리 부부는 무려 10년 넘게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조금 일찍 늙어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요. 2년 반 전 마침내 주말 부부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근무지를 옮겼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한 지붕 아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다시 함께 살게 된 그날부터 저는 낯섦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식성은 변해 있었고 말투는 딱딱해졌으며 휴대폰은 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같이 있어도 그는 집 안 어딘가에 있는 손님 같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10년 전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여직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과 동갑이고 일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한때는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편한 동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10수년을 서로 다른 곳에서 버텨온 우리에게 믿음 말고 다른 게 남아 있었을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현장이 바뀌었는데도 둘의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문자, 짧고 잦은 통화들.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냥 편한 동료야.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집 안은 고요했고 냉장고가 낮은 숨을 쉬듯 웅웅거렸습니다. 그때 띠링. 짧은 알림음이 칼날처럼 고요를 갈랐습니다. 나 여보 방금 뭐야? 남편 알림. 나 이 시간에? 남편 회사 얘기하다가 뭐? 아내 새벽 2시에 회사 얘기? 잠깐 보여줘. 남편은 망설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를 맴돕니다. 화면엔 간단한 문장이 떠 있습니다. 잘 자요. 내일 또 전화할게요. 그 짧은 한 줄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라는 단어가 제 귀에 오래 박혀 울렸습니다. 나 그 사람 아직도 연락해? 남편 그냥 동료라고 했지. 나 동료끼리 새벽 2시에 내일 또 전화할게요. 남편 당신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현장에선 이런 일이. 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정상이라고? 내 눈을 똑바로 봐. 당신이 나한테 했던 약속 기억나? 4년 전 무릎 꿇고 빌던 거.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립니다. 저는 그 눈빛이 더 미웠습니다. 거짓말이 익숙한 사람의 그 낯익은 흔들림.
나 그때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했지. 내가 그 말을 믿고 4년을 기다렸어. 남편 나는 회사 그만둘 수가 없어. 같은 업계고 일 얘기 필요하면. 나 그러니까 약속은 뭐였어? 약속은 남편 당신은 의심부터 하잖아. 나 의심? 누가 만들었는데? 당신이. 그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물지 않았던 마지막 의연함마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일 출근을 핑계로 침실로 들어갔고 저는 주방 식탁 끝에 앉아 새벽을 홀로 맞았습니다. 냉기가 등 뒤로 스며들었고 잡동사니처럼 흩어진 제 호흡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도 벨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알림을 끄고 진동으로 혹은 푸시를 꺼놓고 발신 기록만 남겨놓는 식으로.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휴대폰을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고 저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나 오늘 늦는다고 했지? 남편 응 회식. 나 누구랑? 남편 팀이랑. 나 그 사람도? 남편 글쎄 잘 모르겠네. 칼질이 잠깐 멈춥니다. 도마 위에 놓인 파가 삐딱하게 비어져 나와 있습니다. 눈물인지 수증기인지 모를 것들이 시야를 흐립니다. 나 늦으면 문자라도. 남편 알았어. 그날 새벽 1시 30분이 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에 땀, 그리고 익숙하지만 불쾌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지만 더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또 거짓말이 돌아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 핸드폰 잠금 풀어. 남편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장 풀어. 남편 사생활이란 게 있어. 나 부부 사이에 새벽마다 울리는 벨소리는 사생활이 아니야. 그건 부부의 문제야. 풀어. 잠깐의 정적. 남편은 마지못해 지문으로 잠금을 푼다. 메신저 목록 가장 위. 시. 대화방을 누른다. 스크롤을 올리면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 줄줄이 이어지는 대화. 이모티콘, 사진, 반말, 오늘 잘했어, 수고했어, 밥 먹었어? 어제는 네가 보고 싶었어. 나 뭐 보고 싶었다고? 남편 그건 그냥 표현이 그런 거지. 나 허표현? 남편 그 사람 멘탈이 약해 요즘 현장 분위기 힘들다 해서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나 그래서 밤마다 새벽마다 보고 싶다. 남편 당신은 너무 과민해 오해할 만한 표현일 수 있지만 나 오해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선 넘기야. 남편 난 죄책감 느낀다고 했잖아. 지금도 미안해하고 있어. 나 죄책감? 미안? 4년 전엔 무릎 꿇고 빌었지. 그럼 그때의 약속은 뭐라고 설명할래? 남편 나도 사람이라. 나 그래 사람이지. 그러니까 욕망도 있고 외로움도 있겠지. 하지만 약속은? 가정은? 내가 혼자 버틴 10년의 주말들은? 남편 그만해. 나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컵 하나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 저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얇은 막도 함께 부서졌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밤이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걸까? 정말 그럴까? 그러면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직장인의 예의와 부부의 예의는 다르지 않아. 새벽의 벨소리는 예의가 아니야. 거짓말은 더더욱 예의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질문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나는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면 나는 남은 생을 견딜 수 있을까?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고 입술에는 날카로운 선이 새겨졌습니다. 그 선은 울음을 참느라 생긴 상처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자리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이 무가치했다는 말을 듣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 다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띠링하며 소리가 나더군요. 나 그만해. 남편 뭘 또 왜 그러는 거야. 나 전화해. 스피커폰으로 내 앞에서 끝내. 남편 미쳤어?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야. 남편 하다 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야. 나 난리를 만든 건 내가 아니야. 남편은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고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 몇 번 연결이 됐죠. 여자 여보세요? 남편 지금 통화 가능해? 나 스피커폰 켜. 남편 마지못해 스피커폰 전환. 여자 어디야? 나 또렷하게 여보세요. 저는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잠깐의 정적. 여자 네? 나 그동안의 연락, 새벽에 전화, 보고 싶다는 메시지 다 봤어요. 이 관계 지금 여기서 정리해 주세요. 여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오해가 아니라 카톡 다 봤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여자 있죠? 저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나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면 남의 남편이랑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도 되는 건가요? 남편 그만해. 나 당신이 그만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 남편 전화 끊어. 미쳤어 정말. 나 미친 건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그날 밤 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더는 애원하지도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삶의 운전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스스로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는 서류와 숫자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혼을 알아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퇴직금, 연금 분할, 집의 소유권, 생활비, 의료보험, 세금. 머리가 복잡했고 가슴은 더 아팠습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정말 혼자 설 수 있을까? 그때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일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항목을 적었습니다. 월 고정비용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 의료비, 정기 검진, 처방약, 주거, 전세, 매매, 임대 가능성, 수입, 양육비는 이제 없지만 생활비에 준하는 지원 협의, 예비비, 비상자금 6개월분, 감정비용 상담, 모임, 취미, 이동비. 공포는 숫자로 적으면 줄어들었습니다. 모른다고 무서워하던 것들이 알아가니 작아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지만 저는 두려움 위로 작은 다리를 하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탁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들 엄마 얼굴이 많이 상했네. 나 아들 엄마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아들 엄마 나는 늘 엄마를 지지해. 나 내가 다 큰 뒤라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 말 해주니 힘이나. 고마워 아들. 아들에게 슬픈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 집을 나와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햇빛은 언제나처럼 공평하게 빛나고 있었고 제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잠시나마 제 어깨를 펴게 했습니다. 남편 이게 뭐야? 나 협의 이혼 서류 그리고 우리 재산 목록 초안. 남편 장난해? 나 차라리 장난이었으면 좋겠다. 남편 이 정도로 판을 키울 일은 아니잖아. 나 판을 키운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거짓말은 판을 키워. 새벽 2시에 벨소리도 보고 싶다는 메시지도 우리가 사소하다고 넘긴 것들이 모여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야. 남편 미안하다고 했잖아. 노력해 볼게. 나 4년 전에 들었어. 지난달에도 심지어 지난주에도. 노력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그리고 기한이 있어. 남편 기한? 내가 견딜 수 있는 기한,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한. 그 기한이 끝났어.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남편, 당신 변했어. 그래, 나 변했어.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가고 있어. 남편, 당신도 잘못이 있어. 내 잘못은 당신을 너무 오래 믿은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오래 미룬 것. 남편,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해? 끝은 내가 결정해. 그리고 다음도 내가 결정할 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복수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문제라는 것을.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이혼이 아니라 나를 구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가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 기둥을 다시 만졌습니다. 창밖의 비는 조용했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지난 자리에는 낡았지만 단단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새로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냄새.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연자님은 물으셨습니다. 제가 직장 경험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직장 동료라는 이름으로 새벽의 벨소리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죽이고 반복된 약속 위반은 관계를 고사시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고 약속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건 누가 더 강한가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자신을 구할 것인가의 용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타인을 지키느라 때로는 나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연을 통해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라는 것을요. 지금 손에 쥔 작은 펜으로 여러분의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의 벨소리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둠과 밝음의 경계, 밤과 낮이 갈라지는 시간. 그 경계 위에서 저는 서 있습니다.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며 남은 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이 사연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용하지만 분명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오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